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이 특검이 이미 수사가 끝났는데 과격 시위대들이 몰려가가지고 박영수 특검의 이 모양을 사진을 불태우는 이런 화형식까지 벌이고 과격 시위를 하니까 이걸 지켜보던 박영수 특검의 부인이 혼절, 한때 기절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과격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반포, 신반포 박영수 특검 집에 왔습니다. 오늘 이 박영수 특검을 잡으려고 우리 대한민국 애국 태극기 물결들이 지금 이 길거리를 거의 다 메우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 온 국민이 처단하자! 고영태 하수인! 박영수 기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공산 시켜야 되겠습니까? 사진을 발견 찢어서 죽여주길 바랍니까? 힘을 뿌려가지고 지금 돌아가시겠네요. 그렇죠. 박영수는 10년 못 제가 계속 느꼈죠. 주력을 나가고 뭐 주민분들이 뭐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아무도 그거 아니죠. 네, 지금 듣기에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섬뜩한 네. 표현이 지금 나오는데 이런 표현을 3시간 동안이나 하면서 집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네, 제가 볼 때는 법률을 파기하는 반법치 행위이기 때문에 단호히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특검법은 소위 말해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나 국민의당 중앙당 산하에 있는 뭐 투쟁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아닙니다. 바로 여야 합의해서 국회에서 입법으로 법률에 의해서 특검이 보장받고 보호받는 법적 기구입니다. 따라서 이런 법에 의한 기구에 대해서 저렇게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하는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위해를 가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도 온당치 못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처벌받아야 될 것이고, 저걸 통해서 저들이 정치적으로 목적을 노리는 특검의 부당함을 알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그 정치적 목적 또한 달성하기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중립적으로 지켜보는 사람이나 국민들은 저렇게 무리한 폭력적 주장에 대해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정치로도 이득이 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영수 특검이 즉각 좀 신변보호 요청도 하고 주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네요.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이죠. 박영수 특검이 대국민 보고를 하는 딱 그 시점에 네. 이와 같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첫 재판이 있었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저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법원에 특히 일부 과격 단체하는 대표들 몇 명을 상대로 해서 피신청으로 해서 법원에 그와 같은 접근금지 가처분. 아까 영상에 나오던 분도 대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조옥순 맞습니다. 엄마 부대 봉사단 대표. 네, 이분도.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재판이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민사적인 대책으로서 어떤 접근금지 가처분 같은 것을 신청을 했고, 지금 얘기를 봤을 때에 경찰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테러 방지법을 적용을 하는 것을 좀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예. 합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테러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전에 여당에서 발의를 했고, 이게 국정원에 권한을 준다고 해서 과다하게 준다고 해서 192시간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그래서 반대했던 법이죠. 그렇죠. 유명한 그랬는데 거꾸로 마라톤 필리버스터리. 맞습니다. 그 대상이 된 법인데 지금 거의 최초로, 제 기억엔 거의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네요. 경찰에서 이것을 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테러 방지법의 1호 대상이 이게 될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테러 방지법이란 것이 결국은 국가나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어떤 테러를 할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것에 이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아마 법리적으로 논쟁이 될 여지도 아직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내사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 모습을 본 박영수 특검의 부인, 원래 좀 지병이 있긴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 혼절했다, 쓰러졌다고 하거든요. 결국 외국으로 나가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피습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몇 해 전이죠. 예, 2015년에 예, 커터 컬럼은 사건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사건에 불만을 품었던 변호사 시절에. 예, 변호사 했는데, 그래요. 보면은 아까 섬뜩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런 것들이 과연 사실은 아까 우리 두 분 말씀 보면 굉장히 좀
부적절한 행위다. 뭐 그거 다 부적절한 행위죠. 근데 그 박영수 특검 저 이야기가 왜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 전 그게 또 궁금해요. 사실. 네. 제가 저희 있었던 게 2월 24일입니다. 예. 2월 24일 한 열흘 전이거든요. 열흘 전에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즉시 보면은 경찰에서도 보면은 박영수 특검을 비롯한 특검 보들에게 어떻게 신변 보호팀들이 구성되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월 3일이죠. 그때는 보면 거기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서 갑자기 저 이야기 그 당시에도 이미 박영수 특검 부인이 뭐 쓰러졌다, 기절했다, 뭐 병원에 갔다 이런 네네. 얘기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특히 보면은 이제 보면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을 갖다 그야말로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전 저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은. 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가 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 이른바 3박 4일 동안 집회를 열고 탄핵에 만약에 이 탄핵이 인용이 되면 뭐 이렇게 하겠다. 자,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이요. 헌재 기습 발표에 대비해 기습 발표 안 할 건데도 저렇게 얘기합니다. 3박 4일을 연결하는 태극기 대집회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 최후의 결전. 네. 축제의 날이라고까지 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늘의 부름에 응할 때다.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나오면 진정한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려스러운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모두 이성을 갖고 헌재 오늘 평일을 한다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